네, ROR랩 시즌 3 DD1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DD1이라는 것은 Rails Guide 인덱스의 오른쪽 컬럼에 Digging Deeper 부분을 줄여서 DD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DD도 계속 시즌 1, 2, 3로 시리즈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액티브 서포트 코어 익스텐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레이스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액티브 서포트는 액션 메일러 그리고 액션 팩 그다음에 액티브 레코드와 함께 레이스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액티브 서포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서포트 코어 익스텐션 부분은 루비 랭귀지를 레일스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틸리티 클래스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일스 4를 쓸 수 있게끔 제가 로컬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일스 버전은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4.0 베타 1 버전입니다. 루비는 지금 2.0 P 패치 제로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미리 여기 보시면 레일스 4 디렉토리에다가 레일스 4 프레임워크를 git 클론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일스 컴포넌트 모듈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액션 메일러, 액션 팩, 액티브 모델, 그다음에 액티브 레코드, 액티브 서포트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에 이제 잡다한 것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바로 액티브 서포트에 있는 내용들이죠. 액티브 서포트. 자, 액티브 서포트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립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립 디렉토리에는 보시다시피 액티브 서포트.rb 파일과 액티브 서포트 디렉토리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메이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워보면 여기 이제 액티브 서포트에 보면 여기 이제 각종 액티브 서포트에 필요한 그런 그 모듈들을 다 리콰이어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각에 대한 것들이 이 액티브 서포트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자 하는 요 세 번째는 익스텐션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루비 랭귀지 익스텐션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루비 랭귀지를 가지고 레일즈에서 더 쓰기 편하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브젝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오브젝트 부분 커널에 있는 부분 일부 내용도 오늘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싱글레톤 클래스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럼 계속 이런 것들이 시간 날 때 보시면은 레일스에서 쓰는 그런 그 메소드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 코드를 이제 분석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좀 더 레일스 프레임워크 코드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레일스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전에 루비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액티브 서포트라는 것을 리콰이어를 해줍니다. 이 리콰이어는 아까 보셨던 액티브 서포트.rb 파일입니다. 이때 리콰이어를 했을 때 전체적인 액티브 서포트의 골격만 리콰이어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툴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코딩에서 블랭크 퀘스천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리시버 앞에 리시버 블랭크 퀘스천 쓰면은 특정 객체가 블랭크냐를 갖다가 물어보는 메소드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액티브 서포트에 있는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루비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이렇게 require active support 하면 디폴트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능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require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active support /all 해줍니다.
하면은 액티브 서포트 있는 모든 툴을 다 리콰이어해서 어떤 거라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디렉토리별로 파일별로 다 쪼개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필요한 모듈만 필요한 파일만 불러다가 리콰이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체리 피킹이라는 term을 씁니다. 체리 피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체리 피킹, 체리 하나 필요한 것만 자기가 먹을 때 딱 집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많은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체리 피킹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브랭크라는 메소드는 어디에 있냐면요. 오브젝트에 가면 여기 blank.rb라는 게 있습니다. blank.rb 파일을 보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blank question. blank question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 루비 랭귀지 익스텐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espond to question 것은 뭐냐면은 해당 리시버가 요 가로 안에 있는 메소드에 반응을 하느냐,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empty question은 메소드에 반응을 하는 리시버가 있다면 그때는 그 리시버에다가 empty question 메소드를 적용해서 결과를 리턴하라 이 뜻이죠. 만약에 empty question 메소드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false를 리턴하라. self라는 건 객체가 되겠죠. 리시버 객체. 리시버 객체가 있다 하면 그것은 바로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느낌 표시를 쓴 것은 false를 리턴한다는 말입니다. 자, blank 하지 않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더 true지만 이렇게 empty에서 true를 리턴하면 바로 blank true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체리 피킹 방식으로 require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코어 익스텐션은 그룹 전체를 다 require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익스텐션 오브젝트, 아까 말씀드린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require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룹 코어 익스텐션 방식으로 슬래시 오브젝트 해서 하면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require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툴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높아서 하나 더 위 디렉토리, 코어 익스텐 전체를 할 때는 쉽죠? 디렉토리만 지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ll은 디렉토리는 아닙니다. all은 RB 파일입니다. RB 파일에 이것들을 다 포함하라는 코딩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보면 여기에 all 있죠? all.rb all.rb 부분 보세요. 자, 처음에 require support에서 기본적인 것만 require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타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마 require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re extension 전체 디렉토리를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all.rb는 모든 core extension의 툴을 다 자기가 require 쓰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Ruby on Rails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Ruby on Rails에서는 디폴트로 all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듈만 자기가 require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 변수를 지정하죠. Rails에 보면은 environment.rb나 그다음에 application.rb 파일이 있죠. 거기에 요걸 지정해주죠. config.active-support-bear true로 지정해줍니다. bear란 것은 가장 기본적인 active support 그것만 기본적인 것만 포함을 하라 이 뜻이죠. 자, 이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 require를 아까 얘기했던 체리 피킹 방식이라든지 그룹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코어 익스텐 전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처음에 스타트업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일스 가이드에 있는 그 인덱스 내용을 보면요, 모든 객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툴들, 모든 모듈에 대해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뉴메릭에 대해서, 인티저에 대해서, 플로트에 대해서, 빅데시말에 대해서, 뉴메리컬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레이에 대해서, 해시에 대해서, 그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레인지 모델 타입에 대해서, 그다음 프로크 객체에 대해서, 데이트,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많죠, 타임, 그다음 프로세스 파일, 그다음에 로고, 뭐 그다음에 네임드 에러, 뭐 로드 에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all object, raise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툴들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처음 이제 브레이크가 나왔습니다. 퀘스천이 붙으면 그 메소드는 리턴 값이 불린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또 그 다음에 또 느낌표가 붙을 수 있죠. 느낌표는 이제 얘가 발생하면 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랭크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니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false, 그 다음에 white space입니다. white space는 그냥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new line character 뭐 이런 것들을 white space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블랭크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array가 빈 array가 있다든지 빈 해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블랭크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empty에서 true로 리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블랭크에서 true로 리턴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아까 보셨던 그 각각의 블랭크 모듈에 그대로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모듈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코멘트 처리된 상태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날 때 그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0이라든지 0.0 플로팅 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로는 블랭크가 아니죠. 블랭크가 있으면은 그럼 이거 반대가 있겠죠. not blank, 지금 보여드린 not blank가 있죠. not blank는 present question입니다. present question은 반대의 개념이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not blank.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그대로 다 있죠. respond to empty 메소드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present not blank죠. presence라는 게 또 있습니다. presence는 예를 들자면 파라미터로 넘겨받는 값이 만약에 존재할 때 그때 그 값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job process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코드를 조건절을 주고 있을 때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두세 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presence는 그거를 한 줄에 presence 하나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presence에는 if presence quest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 리시버를 리턴해 준다는 거예요.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nfig 해시에 호스트 키 있으면 키의 value를 리턴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뭐냐, 이게 false면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를 호스트에다가 할당해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esence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툴입니다. presence는 있을 때 셀프를 리턴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duplicable question이라는 메소드. duplicable은 그 해당 리시버 객체가 복제 가능한 놈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비어있는 블랭크 스트링에다가 duplicable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스트링 객체잖아요, 그죠? 스트링 객체는 이게 duplicable 하죠, 그죠?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거죠. 근데 false 또는 true, 그 다음에 nil, 그 다음에 symbol, 그 다음에 number, 숫자, 그 다음에 class나 모듈, 이런 것들은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duplicable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메소드로 duplicable ques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alse에 대해서 duplicable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false가 리턴 되겠죠. 아니다. 또 true not duplicable가 물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false죠. 밑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싱글레톤이라는 게 나오죠. 싱글레톤. 루비뿐만 아니라 다른 랭귀지에서도 싱글레톤이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바로 싱글레톤스를 클래스를 가지는 것들이 duplicable 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싱글레톤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공부를 했죠. 싱글레톤 개념은요, 제가 옆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거를 나중에 방문해 보시면 싱글레톤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싱글레톤은요,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할 때 앞에다 셀프 닷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쓰잖아요. 그런 개념이 바로 싱글레톤 클래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싱글레톤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클래스에 이름이 없어요. 문패가 없는 클래스예요. 또 이거는 또 객체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럼 싱글레톤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어느 특정 클래스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죠.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진 인스턴트 객체에 대해서 전용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 바로 그 즉시 싱글레톤 이름 없는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바로 그런 개념이 클래스 메소드로 바로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foo바에다가 배열을 빈 배열 하나 할당해주고 그래서 배열 객체 foo바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때 좀 우스운 형태이긴 하지만 이 foo바에다가 say라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이 foo바라는 것이 바로 싱글레톤 클래스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둔갑을 하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음에 foo바에다가 배열만 할당해주고 새로운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상속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foo바의 클래스는 어레이가 되겠죠. 어레이의 슈퍼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 객체에다가 하나의 객체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해준 그 즉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foo바와 어레이 그 사이가 바로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이름이 없는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싱글레톤 클래스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싱글레톤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와 다르겠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객체화할 수도 없거니와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foo바의 클래스를 물어보면요, 뭐가 되냐면은 어레이가 됩니다. 클래스는 어레이가 됩니다. 그 사이에 싱글레톤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foo바 싱글레톤 언더바 클래스라고 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시간 날 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싱글레톤은 바로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싱글레톤 클래스를 다시 말해서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도 4가지나 있습니다. 루비에서.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y라는 게 있습니다. try 이거 또한 편리한 툴입니다.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인스턴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객체에 대해서 특정 메소드 여기서 이제 그거죠. person이라는 인스턴트 변수에 이 사람의 이름을 만약에 자기가 리트리브 하고 싶다 했는데 실제로 person 객체가 need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eed이 되면 에러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럼 코드상에 빨간 줄이 딱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객체가 need이 아닌 경우에만 이 코드를 실행하라고 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조건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try라는 걸 쓰면 됩니다. try. 그 다음에 쓰는 메소드 이름을 심볼로 try의 첫 번째 인수로 넘겨주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person instance 객체가 없다 하면 이 코드 자체가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try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loginfo라는 하나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 3개의 인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에서 이 로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y, 그 다음에 symbol question, debug question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골뱅이 로고 debug question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로고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try를 쓰고 대신 로고 다음에 오는 메소드를 갖다가 이와 같이 심볼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바로 그 문장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로고가 nil이면 이 if 조건절이 진행이 안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에 관계없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try를 아주 적재적소에 쓰게 되면 코드를 굉장히 심플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 이 try는 그 다음에 블록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y에 넘어가는 블록 변수는 바로 앞에 있는 receiver의 객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try 한 다음에 블록이 있으면은 이 try 다음에 넘어가는 블록 로컬 변수는요, person 객체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person의 첫 번째 이름과 last 이름을 문자로 렌더링 해가지고 리턴 해주라 이거죠. 만약에 person이 없으면 코드 블록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ry가 굉장히 아주 유용한 툴이 됩니다. 그런데 try 다음에 느낌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느낌 표시는 문제가 생기면은 예외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그럼 try 다음에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여기서 리시버는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이 메소드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아규멘트 에러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거까지 확인하는 게 바로 느낌 표시. try 느낌 표시 붙이면은 바로 메소드의 에러까지도 잡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자, 이 try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try 다음에 오는 게 넘겨주는 모든 인수를 배열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블록 파라미터를 지정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느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no method error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글레톤 클래스 나오죠. 아까 미리 싱글레톤이라는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모든 객체에 대해서 이 객체가 싱글레톤 클래스를 가지느냐가 궁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레톤 클래스는 특정 객체에 대해서 메소드를 정해 줌으로써 하나의 이름 없는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요 놈이 싱글레톤 클래스인가를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싱글레톤 언더바 클래스. 그래서 이런 nil, true, false 이런 것이 아까 설명드렸죠. duplicable question에서 싱글레톤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바로 이 싱글레톤이 될 수 있는 그런 값들, nil, true, false 이 객체들은 다 싱글레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싱글레톤 클래스 이름은 nil 클래스, 그다음 true는 true 클래스, false는 false 클래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이거는 아까 싱글레톤 클래스의 가장 쉬운 예는 바로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앞에다가 셀프 닷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다가 더블 레서 마크를 써서 셀프에서 쓰게 되면 이 클래스 메소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일반적인 인스턴스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레톤 메소드. 또 싱글레톤 메소드는 해당 객체의 싱글레톤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싱글레톤 언더바 메소드를 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언더바 이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 언더바 이벨이라는 메소드는 싱글레톤 클래스와 연결돼서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개념 자체는 싱글레톤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프로크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 클래스는 바인드라는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인드는 파라미터라서 오브젝트를 하나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브젝트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요. 클래스 eval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그 다음에 do 블록을 넘겨줬습니다. 자, do 블록에서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그 메소드를 리턴해주는 아주 복잡한 그런 코드인데 어쨌든 이와 같이 클래스 메소드는 코딩 안에서 다이내믹하게 클래스 싱글레톤 클래스를 만들어서 정의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 클래스 eva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act underbar like 특정 사물을 인식할 때 얘와 얘가 같은 거냐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 이 사람 얼굴과 이 사람 얼굴의 인터페이스를 보고 이 얼굴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거를 갖다가 덕 타입이라고 합니다. 덕 타입에 비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act underbar like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이 다른 객체하고 비교를 할 때 물론 똑같은 그런 그 클래스가 될 경우도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다시 말해서 인터페이스가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은 걸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특정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act like underbar string question이라고 정의만 해주면 요 메소드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실제 오브젝트 인스턴스 오브젝트에다가 x underbar like question 그다음에 string이라고 쳐주게 되면은 true로 리턴한답니다. true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date 클래스와 time 클래스에 보면은 act underbar like date가 있고요. act underbar like time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 오브젝트가 이런 date 타입이냐 아니면 이런 time 클래스와 같은 거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foo dot x underbar like question 가로 열고 date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특정 리시버 객체가 이런 date 클래스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실제 보세요. 데이트 클래스에 보면은 이 act like date question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true로. 그죠? 그다음 time을 볼까요? time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고. time에 act like time에도 act like time true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클래스에다가 요와 같이 정의만 해주면 그 다음에 act underbar like question이라는 그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to params.라는 게 있습니다. to params 지금까지 하는 건 모든 객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특정 객체 receiver to underbar params param이라고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receiver의 값을 문자열로 리턴해 줍니다. 결국 이제 to underbar param 메소드는 그 자체 내에 디폴트로 to underbar 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에 대해서 receiver to param을 치면 거기에 대한 스트링 문자 값을 리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7번 숫자 7 to underbar param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7 문자열이 나오죠. 7 스트링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러면 to underbar params를 왜 쓰느냐? 아니 뭐 to underbar s를 쓰면 되지. to underbar params를 왜 쓰느냐 이거죠. to underbar params의 특징은 뭐냐면은 to underbar s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이놈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리턴되는 값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to underbar param은요 특정 객체의 id 값을 대신할 수 있는 placeholder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 개발할 때 우리는 지금 레이즈에서 기본적인 REST 방식으로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슬래시 다음에 넘버 1번 치고 뭐 특정 포스트 슬래시 1, 포스트 슬래시 2, 뭐 쇼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넘버가 거기 다 노출되잖아. 해킹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 외부 사이트 가면은 뭐 1, 그다음에 그 타이틀의 제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레이즈에서 to underbar param으로 그 아이디를 다 변경해 주는 거죠. 변경해 주지만 실제로 레이즈가 to underbar param을 리턴한 값을 받았을 때는 다 그 아이디 값을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to underbar params는 바로 그런 용도로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보세요. 그 user underbar pass라는 pass helper 메소드에다가 user 인스턴스 객체를 넘겨주게 됐을 때는 리턴되는 값이 바로 이 user 슬래시 357번 아이디가 아니라 바로 to params가 넘겨준 바로 요거죠. id 대시 그다음에 이름을 parameterize 메소드는 이와 같이 스트링을 스페이스를 대시로 연결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존 스미스라고 갖다가 스미스를 대시로 연결해주라는 거죠. 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 이때 리턴되는 값은 escape 특수 문자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escape는 알죠? escape 문자라는 특수 문자. 그러니까 문자열 중에 escape 문자가 있으면은 그 escape 문자열은 특수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regular expression 슬래시 백슬래시 쓰고 뭐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런 거를 escape 문자라고 그러고 여기서 not be escape 하는 걸 보니까 escape 문자 특수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to query가 있습니다. to query는 우리가 URL 창에서 query 문자를 있죠. query string으로 만들어줍니다. query string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to query는 항상 to underbar param이라는 메소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에 지금 to underbar param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그 to param의 리턴 값은 id와 name 이름을 조합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때 우리가 current method 즉 유저 인스턴트 객체에다가 to query user라는 스트링 문자를 넘겨주게 되면은 바로 query 스트링 문자를 리턴하는데 그때 to query 다음에 넘어가는 문자 자체가 하나의 query 스트링의 키 값이 되고요. 키가 되고 그다음에 equal 그다음에 current user의 이름이 되겠죠.
유저의 아이디가 되겠죠. 아이디는 여기서 바로 to 파람이 호출돼 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to query는 항상 to 파라미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to 파람은 결과적으로 to underbar s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지만 그와의 차이는 to 파람은 파라미터로서 id를 placeholder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값을 리턴해 준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단 여기서 to query 문자열은 특수 문자열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이제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to query에서 쓰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count to query, 그다음에 company, 그다음에 bracket 쓰고 name 쓰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escape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키가 그죠? company 요 %OB가 이 꺽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name %OD가 오른쪽 꺽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equal, 그다음에 to 파람이 리턴하는 값 존 플러스 요거에 뭐지? 하여튼 %26이 들어가 있나 봐요. 예? 슬래시인가요? 예? 하여튼 뭐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존 M%인가 보다. 그지?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거든. 그게 M% 것이라. 존슨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플러스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배열에 대해서 to query라고 이야기하면은 배열 전체가 다 들어가대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다음에 꺽쇠, 똑같이 꺽쇠 맞죠? 5OB, 이제 %OB 꺽쇠 들어가고, 그다음에 %OD는 오른쪽 꺽쇠인 것 같아. 오른쪽 꺽쇠. 샘플 꺽쇠. 다시 말해서 샘플이 하나의 배열에 대한 키가 되기 때문에 이 배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4. 그다음에 샘플 꺽쇠 열고 닫고 이꼬르 4.5 마이너스 4.5.6.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쿼리 스트링에서 똑같은 키가 쓰이게 되면 그때 강의했었죠. 똑같은 배열 empty 배열이 쓰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다 배열로 잡힌다고 설명드렸죠. 바로 그런 식으로 변환이 돼서 넘어갑니다. 자, 해시로 넘어갈 때는 이와 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with option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것은 모든 객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말합니다. 자, with options라는 메소드는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특정 클래스에다가 한 4개 정도의 has many association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dependent를 destroy입니다. 다시 말해서 account가 삭제할 때 이와 연결되어 있는 child 객체들도 같이 다 삭제해버려라. child 레코드에 있는 레코드들도 삭제하는 그런 옵션이죠. 자, 이런 게 이게 다 중복돼서 된단 말이죠. 중복되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썼냐면 바로 이 with options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 dependent destroy라는 이 옵션을 별도의 프록시 객체로 빼서 그때 with options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다. 자, 포맷은 첫 번째 넘어가는 거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두 사이에 오는 것이 바로 넘겨줄 옵션들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dependent 이게 되겠죠. 이게 그대로 여기 오고 두 블록 안에다가 바로 이걸 써주기. 자, 이렇게 써주고 이때 이 앞에 오는 거는요. 바로 이때 넘어가는 with options가 리턴해주는 프록시 객체가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그냥 association 약자 이렇게 써줬죠. 그래서 association을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that 치고 receiver가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블록에 넘겨주는 거 로컬로 거기에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with options를 쓰면 상당히 중복되는 옵션들을 특히 옵션에 대해서 중복되는 옵션에 대해서 일괄적인 작업을 해줄 수 있어서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다. 그래서 with options도 또 아주 유용한 유틸리티. 자, with option에 대해서 한 가지 레이스 가이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는 어떤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은 i18n이라는 게 있습니다. i18n. 레이스를 개발하다 보면은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쓰는 모든 그 텍스트들, 인포메이션 텍스트들을 멀티 랭귀지로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로케일에 따라서 뭐 로케일 심벌 있죠. 우리는 콜론 KO, 미국은 콜론 EN, 중국은 콜론 C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적용해서 로케이스 디렉토리 보면은 en.yml 뭐 이런 게 있습니다. ko.yml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때 이제 i18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i18n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여기 이제 t는 translate죠. translate의 약자를 해서 t만 써도 t 다음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t 다음에 오는 거에 대해서 바로 그 locate 테이블을 찾아서 그에 해당되는 나라에 해당되는 그 스코프에 해당되는 키를 잡아와서 그 나라 말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T 메소드입니다. 트랜스레이트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IC8N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죠. 특정 메소드. 그런데 그 메소드에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바로 locate라는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scope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cate가 scope는 있는데 locate는 뭐냐면은 어느 나라 locate를 쓸 거냐 그죠? K 콜론 K5냐 아니면 콜론 뭐 EN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locate를 지정하지 않으면 config 디렉토리에 보면은 거기에 application.rb에 config.locate라는 게 있습니다. config.locate의 디폴트는 아마 en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 config 디렉토리에 application.rb 파일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코멘트 처리되어 있죠. config i18n default loc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코멘트 처리되어 있는 거는 디폴트가 :en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디폴트 locate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i18n의 t 메소드를 쓰게 될 때 뭐를 찾아가냐면요. 요 로케일이 맞는 로케이스 디렉토리에 요걸 찾아갑니다. 지금은 ko.yml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만들어줘야겠죠? 파일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뭐를? ko.yml. ko.yml. 그럼 enyml은요,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en 심볼이 있습니다. 그러면 k1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 space 탭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키 앞에 위에 있는 계단 구조에 이러한 거를 뭐라 하면 스코프이랍니다. 스코프. 아까 스코프 옵션 있었잖아요. 그 스코프를 지정해 줍니다. 스코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요 헬로우 키를 t 메소드 다음에 지정해 주게 되면은 해당 스코프를 가서 그 키에 대한 해당되는 뭐를 요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로케일이 ko로 되어 있으면은 ko.ym에 가서 거기서 해당 스코프에 그 키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호출해 불러와서 보여줍니다. t 메소드가. 이러한 로직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grid underbar user na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ko에 있다면 grid user name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이 놈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놈을 찾아간단 말이죠. 저렇게. 근데 유저와 메시지라는 게 또 옵션이 있어요. 유저와 메시지는 뭐냐면은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줄 때 거기다가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 키를 쓰고 메시지 키를 자기가 임의대로 추가해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로케이트 테이블에서 요 안에다가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그 값을 넣어줘서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요 위에 보시면은 자 로케일 있죠. 특히나 로케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전체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단위의 로케이를 지정할 수 있고 또 해당 그 코드 부분에서 특정 문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로케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로케일 옵션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로케일 옵션. 그래서 이 유저 로케일 한 것은 해당 유저마다 본인의 로케일이 다르게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저의 로케일을 불러다가 여기서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스코업은 아까 뭐라 했지? 이건 뉴스레터였잖아, 그죠? 그럼 스코업은 뭐냐면 뉴스레터야.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뉴스레터 하고 투 스페이스 인덴테이션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저놈이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보면 지금 이제 모두 이렇게 서브젝트란 메소드와 바디 메소드 옵션에 파라미터에 넘겨주는데 그때 옵션들이 IC8NT의 옵션들이 공이 로케이가 스코업을 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서브젝트에서 요때도 쓰고 요때도 쓰는데 길어지니까 이걸 별도로 빼서 with 옵션으로 빼주는 거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리뷰해 봅니다. 그러면 with 옵션에서 아까 스코프란 말이 나오고 옵션 중에 그다음 로케일 말 나왔죠. 그럼 스코프는 설명하는 거예요. 로케일 테이블의 구조가 이건 EN이죠. 영어에 대한 로케일에서 액티브 레코드, 모델, 또 같은 수준에서 어트리뷰트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유저, T 다음에 유저로 썼을 때는 이 do가 리턴 되는데 이 리턴 되는 값은 문자 앞에 양쪽에 코테이션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스코업이랍니다. 스코업.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with 옵션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여러분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베리어블 선은 어떻게 하죠? 골뱅이를 쓰잖아요. 골뱅이가 인스턴스 변수잖아요. 근데 내가 특정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의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는 뭐가 있는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instance underbar values라는 메소드를 any object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쓰면 이와 같이 해시 형태로 앞에 골뱅이 빼고 문자열로 해서 그 값들을 해당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스턴스 값들이 할당되어 있는지 알아볼 때 이렇게 instance underbar values라는 걸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객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워닝이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이 콘솔이 시끄럽죠. 그런 걸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 블록 코드 블록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발생하는 콘솔상의 워닝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외 조항, 그다음에 스트림에서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콘솔에 보이게 될 때 그거를 잠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워닝 특히 이제 silence underbar warning이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블록에다가 이와 같이 어떤 실행 코드를 실행해주게 되면 이 블록 내에서 실행될 때 silence underbar warning이라는 메소드가 전체 글로벌 변수인 이 달러 표시는 글로벌 변수죠. 글로벌 변수를 표시할 때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글로벌 변수 벌보즈라는 것을 이거는 벌보즈는 콘솔 창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쫙 보여주는 옵션을 말합니다. 그거를 잠정적으로 false를 해둡니다. false. 이 silence warning이. silence warning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 시작될 때 전체 글로벌 벌보즈를 false를 해줘요. 이제 블록이 끝나면 글로벌 변수는 다시 true로 바뀝니다.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거는 여기서는 brace 썼지만 do and를 써도 되죠. do and 여러 멀티 라인에 걸칠 때는 do and 싱글 라인에서는 brace 있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면 silence underbar warning의 반대는 enable underbar w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반대 기능입니다. 반대 기능. 그 다음에 silence stream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림에 들어가는 입출력에 대한 거죠. 그래서 stream out 되는 것을 전부 다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다 코딩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quietly라는 게 있습니다. quietl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서브 프로세스까지 다 컨트롤 해준다는 거예요.
요 블록 안에 시스템이라는 서프레스를 돌리게 될 때 이것까지도 사이런스 해줘라. 그다음에 서프레스는 특히나 예외에 대해서는 서프레스라는 메소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의 stale object error 여러분 기억납니까? stale object error라는 거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서프레스라는 걸 써주고 그 두 블록 안에다가 지금 이 코드 라인이 실행될 때 어떠한 stale object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보여주지 말고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외까지도 그러니까 예외까지도 exception까지도 아예 suppress 해버리겠다. 이런 옵션을 쓸 수가 있다. 그 in question은요 아주 그대로예요. 리시버가 in 다음에 오는 파라메타 목록에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코어 익스텐션이고요. 루비로부터 익스텐션 한 겁니다. 메소드입니다. 원래 우리가 배열 메소드 중에 include question이라는 게 있죠. 그 include question을 바로 in question에서 씁니다. 자, 여기 in 있죠. in이 보면은 하나 이상일 때는 하나 이상의 배열로 넘어오게 되면은 각 배열에서 리시버가 이 배열이 리시버를 include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코드가. 그러면 여기서 이 RX는 뭡니까? array잖아요. array에 include question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서도 이게 코어 익스텐션의 역할이 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루비 랭귀지의 랭귀지를 이와 같이 이용해서 새로운 레이즈에서 전용 메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in을 이용하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문자열에 대해서도 in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low가 hello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range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그러나 하나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하나로 넘겨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에러가 발생하냐?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자, 지금은 배열 하나 이상이었는데 만약에 아닐 경우가 바로 아까 1만 넘어갔을 때 그때죠. 그때 first 얘는 무조건 전부 다 RX는 배열로 인식하니까 첫 번째 인수 그걸 잡아내 가지고 하나의 객체로 잡고 이 객체가 include question에 반응하느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객체가 배열이냐를 묻는 거죠. 배열이냐? 아니다. 아니면은 아규멘트 에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배열도 비슷합니다. 배열도 hello include 하면 똑같이 결과를 보입니다. 다 비슷해요. 배열도. 됐습니다. 오늘 객체에 대해서 all 객체, 모든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메소드, 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